네, 외국인 사업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전 대표 측이 해명해야 할 의혹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이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일명 정마담을 통해서 유흥업계 여성들이 유럽으로 수상한 여행을 다녀왔는데 원정 성접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클럽 버닝썬과 가수 승리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솔 기자, 이 해외 원정 성접대 의혹을 먼저 짚어보죠. 2014년 10월인데 이 시점이 바로 한 달 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말레이시아인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지목된 시점, 바로 한 달 뒤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양 전 대표가 이때만 해도 식사 자리에는 참석을 했지만 뭐 한 번만 만난 거다, 일회성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뒤에 유흥업소 여성들이 무더기로 조로우를 만나러 유럽을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4년 9월에 국내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됐고요. 또 2014년 10월에 말레이시아 재력가 등을 상대로 해외 원정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양현석 대표는 굉장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일회성 만남이었고 또 성접대는 없었다는 그런 주장이었죠. 그런데 어제 이 주장을 뒤엎는 반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현석 대표의 해외 성접대가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 지상파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강남 유흥업소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이른바 정마담이라고 불리는 여성이 10여 명의 업소 여성들을 이끌고 프랑스와 모나코 등 유럽의 원정 성접대를 다녀왔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 정마담이 양현석 대표와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는 주장은 이미 많이 나왔고요. 또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이 해외 성접대에 동원됐다는 여성들이 자신의 SNS에 모나코 카지노 앞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 해외 성접대를 기획한 사람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직원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카지노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고 이 여성들의 여정을 보면 뭐 초호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품 쇼핑까지 펑펑 했다면서요? 네, 보시면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대요. 이 정마담이라는 분이 유럽에 동행한 여성들한테. 그러면서 이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근무임을 이제 분명히 한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행 내용을 보면은 뭐 헬기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프랑스 남부, 뭐 모나코 앞바다, 완전히 초호화 요트 이런 여행까지 보면은 엄청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보자가 말씀을 하기로는 조로우가 한 여성에게 억대의 명품을 또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문이 닫은 명품 매장을 열게 해서 이게 여행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면서 고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여행과 그리고 양 전 대표와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온 유흥업소 여성에게 조로우라고 하는 아주 막대한 재력가가 문 닫은 명품 가게 매장을 문을 열게 해서 명품을 사줄 정도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만 뭐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이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 여성들과 이 조로우 일행 사이에 성접대 혹은 성매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 지상파 보도 내용도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와요. 요트에서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로우 그리고 조로우의 일행과 아마 이 한국에서 갔던 10여 명의 여성이 요트 내에 있는 객실에서 밤을 지샌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 참석했던 그 여성은 업소에서 이 여성이 불리는 이름이 있는가 봐요. 네. 그 이름, 불려지는 그 여성의 이름이 조로우의 파트너였던 것 같은데 그 여성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억대 명품을 잔뜩 받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좋습니다. 뭐 해외 출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해외 원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여성들이 조로우 일행의 어떤 초청을 받고 외국으로 나가서 호화 요트라든지 명품 쇼핑을 했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연락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통하는 과정이 조로우 측에서는 YG 측에 연락을 했고 YG 측에서 정마담을 섭외해서 정마담이 이 여성들 10명을 섭외 그리고 해외로 간 것이다.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YG 측의 어떤 개입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개인적 여행이라면 자신의 돈을 쓰지
자신의 상사에게 뭐 수천만 원씩 뭉칫돈을 받아서 쓰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얼마큼 정마담이 이 여성에게 돈을 지급할 것인가 액수를 놓고도 갈등까지 생겼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건 뭐 개인적인 휴가나 여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갈등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정마담이라는 사람이 여성 10여 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프랑스 모나코로 갔는데 일주일 정도 해외 체류하는 조건으로 한 사람당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MBC 탐사보도 프로에 의하면은 이게 다 지급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한테만 주고 몇몇한테는 또 절반만 지급을 해서 이 여성들이 재력가한테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력가가 중간에 낀 사람이 있죠. YG하고 정마담이 있는데 재력가가 아는 사람은 YG 측이잖아요. 재력가가 YG 측에 항의를 하고 또 YG는 이 문제를 정마담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정마담과 YG 측의 관계가 불편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공소시효 한 달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격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로까지 얘기가 나왔으면은 빨리 수사가 진행되면 한 달 안에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정 성매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한 달 전, 이 해외 호화 여행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2014년 9월 한국에서 있었던 성접대 의혹인데요. 당시 양현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식사 자리에만 참석을 했지 성접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런데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마담과 합작을 해서 양 전 대표가 이 조로우 말레이시아인 재력가 일행을 위해서 접대 자리를 만들었고 심지어 나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들었다라는 인터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참석하기만 한 자리라면 나 때문에 정마담이 고생했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네,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 이 성접대는 조로우 일행이 한국에 입국한 그 당일 첫날에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소는 정마담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 고급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목격자들은 당시 양현석 전 대표와 싸이 씨가 먼저 이 유흥업소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로우 일행을 먼저 기다린 거죠. 또 그 장소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는 조로우 일행이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양현석 대표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정마담에게 오늘 나 때문에 고생 정말 많았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그리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팔아줄게. 원하는 만큼 팔아줄게. 돈은 내가 알아서 낼게.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주장일 뿐이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이 초대를 한 사람을 위해서 술을 사주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 조로우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재력가를 양현석 전 대표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은 가수 싸이입니다. 싸이는 애초에 조로우는 내 친구인 게 맞고 그 일행의 초대를 받아서 갔다. 초대된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긴 했지만 양현석과 함께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술자리는 조로우 일행이 입국한 다음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싸이의 해명과는 다른 정반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로우가 입국한 당일 그러니까 애초에 지목된 성접대가 있었다고 지목된 날 하루 전날에도 식사 자리와 술자리가 있었고 여기에도 양현석 씨와 싸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싸이가 현재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성접대 논란이랑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절한 이제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잖아요. 목격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조로우 입국 첫날부터 동행을 해왔던 점 그리고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잖아요. 식사 자리나 유흥업소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이제 함께하는 술자리를 조로우와 갖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뭐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이라면 뭐 싸이가 해당 성접대 논란과 무관하지 않고 이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뭐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철저한 뭐 수사가 네. 그래서 경찰이 싸이를 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그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 6월 16일 날이죠.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02시 15분까지 약 9시간 남짓 되네요. 그 시간에 싸이를 데려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정마담
사실 저는 이 사건의 키는 정마담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마담도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뭐 술자리 참석한 거 이외에 성매매는 없었다고 단호하게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정마담이 이제 이 동원했던 유흥업소 여성 10여 명도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하고요. 네. 아마 이제 향후에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라고 볼 수 있겠죠. 양현석 전 대표도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양 전 대표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 혹시 뭐 양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이 잡혔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양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시간이 정해진 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금 위원님과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현석 대표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의심의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도 다 불러서 조사를 했고 10명 다 참고인 신분으로요. 가수 싸이 씨까지 조사를 했는데 양현석 씨가 불려오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궁금했던 게 왜 아무리 뭐 해외에 막대한 인맥을 갖고 있는 연예계의 거물이라고 하지만 양현석 전 대표가 이렇게 몸을 낮춰가면서까지 만나야 됐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사실 양 전 대표는 이 말레이시아인 재력가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정황들이 있다면서요. 네, YG 같은 경우에 YG 플러스, YG 넥스트, 뭐 YHK 플러스 등 수많은 이제 자회사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릭터 사업이나 광고 사업 등 외에도 이제 외식 사업에까지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레스토랑, 카페, 펍 등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업이라는 것이 흔하게 동업 형태로도 할 수 있지만 투자를 받아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대표 그룹인 이제 빅뱅의 부재 등으로 뭐 부진한 엔터테인먼트 사업 외에 뭐 재력이 있는 조로를 공동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서 끌어들여서 다른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주력 그룹인 빅뱅이 뭐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뭔가 현금을 창출할 수익을 창출할 수익원을 찾기 위해서 한류가 뜨고 있는 동남아시아인 재력가들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했다 뭐 이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버닝썬 사태 관련 수사 소식도 짚어보죠. 승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적용된 혐의가 7가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매매,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 횡령하고 그 정준영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공유한 혐의인데요. 저는 왜 얼마 전에 승리 5억 3천만 원 횡령 혐의로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랑 허위의 컨설팅 계약서를 맺고 버닝썬 자금을 빼돌렸다 뭐 이런 혐의였는데 그때 기각이 난 이후에 승리가 린사모와 공모해서 버닝썬 자금을 11억 2천만 원 정도 다시 횡령했다는 수사 보도가 떠가지고 영장 청구를 다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시간이 지연됐고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승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조사는 남아 있는데요. 승리가 군대 입영을 연기하겠다고 해서 3개월 동안 미룬 시한이 되는 날짜가 어제 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조사를 군에 입다해서 군검찰 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입대를 미루고 민간 검찰에서 그냥 계속 민간 신분으로 검찰에서 받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병무청이 이제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서 입영 연기원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연기 요청을 한 점을 근거로 이제 3개월간 입영 연기를 확정을 했습니다. 승리는 원래 입영 대상자였고요. 그리고 승리의 입영일이 이제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정을 기점으로 이제 종료가 됐는데 병무청 규정에 따라서 만 30세 이전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입영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규정에 따라서 동일 사유로는 한 번만 더 연기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입영 연기를 재신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더 연기를 할 수는 있군요. 승리가 빠른 군입대와 연기를 통한 이 검찰 조사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원정 성접대 의혹과 승리 수사 결과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